파도가 실려 미국 해안 인근 수중에서 폭발할 경우 500m 이상 높이의 초대형 쓰나미가 미국의 해안선을 쓸어버릴 것이다. 쓰나미의 높이가 500m 이상이랍니다. 정말 상상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00m보다 더 높은 빌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 빌딩보다 더 높은 높이의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해안에 있는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서부 해안에 샌프란시스코 쭉 내려와서 로스앤젤레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미국의 해군의 거의 뭐 총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샌디에이고, 그리고 더 위쪽으로는 뭐 포틀랜드, 그 위로는 이제 시애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해안 도시들이 쭉 있는데, 거기를 이 미국 서부 해안선을 쫙 해서 500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m입니다. 그냥 뭐 도시들 전부 그냥 이 로키 산맥 서쪽에 있는 도시들은 전부 물속으로 다 잠겨 버릴 것입니다. 로키 산맥이 좀 막아서 그 뒤는 괜찮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산맥의 또 중간중간 길을 통해서 쫙 또 물이 또 밀고 들어가겠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바로 이게 핵어뢰라고 불려졌던 포세이돈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 즉 블라디보스톡에 한 척당 8발의 포세이돈을 탑재를 하는 잠수함 2척을 블라디보스톡에 배치를 하고, 또 발트 3국 옆에 있는 그 발틱 함대에다가, 즉 유럽의 심장부에다가 또 역시 이 포세이돈을 8발을 장착하는 잠수함 2척을 배치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체계를 러시아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국방 예산이 지금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경제가 아주 쇠락했고 많지 않은데, 기존에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이 무기 분야에 대한 기초과학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직도 예를 들어 물량 공세를 통해서 중국처럼 물량 공세를 가지고 강대국의 위치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그런 경제력입니다. 이제 이미 러시아는. 그러나 이러한 정말 한 발 한 발이 지구 최후의 날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절대 무기들을 만들어서 미국에게 대항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정말 인류의 멸망을 원하나? 최근에 발표한 이 무기들을 보면 정말 이게 사람이 만든 무기인가? 정말 이 능력이 실제로 구현은 되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성능의 무기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방가르드입니다. 아방가르드.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려 날아가서 탄두부에서 쪼개져 가지고 여기서 다시 활공하는 비행체예요. 이 아방가르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 부분에서 쪼개져서 그냥 나오는 활공 비행체예요. 글라이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워낙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로 들어와서 내려꽂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무려 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하 20 정도가 구현이 되는 극초음속 비행체고, 그게 또 유도가 되는 겁니다. 유도가. 그래서 저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만큼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속도가 무려 마하 20. 거기다가 핵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게 러시아입니다. 그 이름은 아방가르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르마트. 사르마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다탄도미사일입니다. 그 다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탄두가 여러 개라는 것이죠. 마늘 다자. 최대 24개까지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탄두가 24개로 쪼개져요. 그런데 24개로 쪼개지는데 그 24개가 각각 다른 곳으로 또 유도가 됩니다. 최근에 중국이 10개의 탄두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곳으로 유도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마트는 24개로 쪼개져서 그것이 각각 다른 곳으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샌디에고로, LA로, 뭐 샌프란시스코로, 뭐 각각 다른 곳으로 24개가 어마어마한 위력인 것이죠. 킨잘, 여기는
전투기에 싣고 가서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에 싣고 가기 때문에 그 좀 덩치는 작죠. 작은데 속도가 무려 마하 10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인데 마하 10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도 역시 핵을 장착을 할 수 있고 미그 31 같은 전투기에는 한 발, 그리고 TU 22 같은 그런 그 중소형 폭격기에는 세 발이 장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지금 개발해서 미국에게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둠스데이, 지구 최후의 날을 연상시킬 수 있는 쓰나미 500m 이상 높이의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100메가톤짜리 핵탄두를 싣고 물속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10,000km 이상을 달려가서 터질 수 있는 100메가톤짜리 핵탄두를 탑재한 수중 드론입니다. 500m 이상의 쓰나미가 미국 해안선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지금 러시아는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고 실전 배치할 것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군 당국이 발표하는 이 무기 성능이 맞다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런 성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발 이런 무기들이 사용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맹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더 한 발 나가면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가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러시아와 적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안 놓이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러시아마저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국과 동맹이라는 것에 또 희망을 또 가지고 그 미국이 이런 것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데도 사실은 또 기대를 또 해보고요. 그런 미국과 동맹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다 라는 희망도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둠스데이, 지구 최후의 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 무기 포세이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데일리 디펜스